저희 브랜드는 첫 번째로 수제 호두파이 전문점 호두깎이 형제와 한우 곱창구이 전문점 곱창왕 김형제, 한양식 비스트로 로마옥, 슈퍼샐러드 헬스토랑, 내추럴 와인바 음음입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5개 브랜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설탕 유기농 호두파이 호두깎이 형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들을 보면 엄청 달고 형형색색에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쉽게 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 앞에 있으면 매일 가서 먹고 싶은 그런 친숙하고 편안한 맛에 건강함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호두파이 매장의 포지션이 약간은 올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을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꾸며봤습니다. 천연재료인 꿀과 올리고당, 메이플 시럽을 사용해서 단맛을 냈는데 다른 파이들이나 디저트에 비해서 덜 달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또 저는 왜 마카롱만 귀엽고 아기자기한 상자에 담아야 되고 왜 생일에는 과일에 생크림이 올라간 케이크만 선물해야 될까, 이런 고정관념도 조금 바꾸고 싶었어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선물 상자와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로고 디자인을 결합해서 선물하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다시 찾아오실 정도로 재방문하는 비율이나 충성도가 가장 높은 매장입니다. 제가 호두파이 아이템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식당들이 배달을 하듯이 디저트 매장도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추가 매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한 달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깔끔하고 친절한 곱창집, 곱창도 소고기다 곱창왕 김형제입니다. 곱창왕 김형제는 사실 돼지 야채 곱창 전문점으로 시작했던 브랜드였습니다. 돼지 곱창은 양은 많고 단가는 낮고 추가 주문은 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곱창왕이라는 상호에 맞게 돼지 곱창뿐만 아니라 소곱창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곱창집 하면 보통 깡통 테이블에 시끄럽고 연기와 냄새가 많이 나고 좁은 의자와 일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인테리어와 테이블 그리고 좁은 의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초벌한 후에 테이블에서 하나하나 구워주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주방에서 완성된 요리를 가져다 주기만 했다면 이제는 테이블에서 하나하나 구워주면서 음식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곱창을 찍어 먹는 소스에도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몇 시간 동안 끓여서 만들고 조금은 예쁘고 특이한 그릇에 담아봤습니다. 또 고객들이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불판 플레이팅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이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곱창 전골도 가격이나 퀄리티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한우 구이용 곱창을 넣어서 45,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맛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메뉴입니다. 세 번째는 뻔하지 않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로마옥입니다. 로마옥의 차별화는 브랜드의 이름에서부터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로마와 한국적인 어감과 의미를 지닌 옥을 결합해서 그 이름만큼이나 조금은 특이하고 뻔하지 않은 이탈리안 퓨전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마옥은 먹자 상권이 아니라 골목골목에 숨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무실로 있던 매장이었는데 외관이 너무 예뻐서 계약했던 매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골목에 있어서 이 자리는 찾아오는 메뉴와 브랜딩을 해야지만 매장을 손님들로 채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식 메뉴를 팔더라도 한국인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식 재료들을 많이 사용해서 다른 레스토랑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생이 관자 리조또가 있고요. 항정살 맥젓구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안의 한식의 터치를 가미해서 다른 레스토랑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특별한 맛과 기억 때문에 마케팅 없이도 손님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사전 예약으로만 매일 100명에 가까운 손님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하나와 브랜드와 매장을 만들 때에도
이름에서부터 직관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어야 그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상하신 대로 샐러드를 요리하는 레스토랑으로 샐러드를 맛있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사실 샐러드는 야채들을 조합해서 만든 풀떼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식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풀떼기조차도 꼭 다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한옥에서 즐기는 와인 한 잔, 음음입니다. 한자로는 소리 음에 마실 음으로 음악을 듣고 와인을 마시는 편안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무국적의 다양한 요리들과 내추럴 와인을 판매하는 한옥 와인바입니다. 이제 외식업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단순히 미각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감을 다 만족시키고 전달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흔한 모양의 식당 자리보다는 발품을 좀 팔더라도 그 건물만의 멋과 색깔이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전통차나 한가를 판매할 것 같은 인사동의 아주 오래된 한옥 건물을 어렵게 찾게 되었는데요. 이 한옥에서 와인과 다국적 요리를 한다면 그 믹스매치에서 오는 감성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인테리어는 세련되고 모던한 소재로 했고요. 거기에 한옥의 나무와 벽돌에서 오는 따뜻함이 잘 섞여서 음음만의 편안한 공간감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음악 선정과 사운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5개 브랜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래가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브랜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자동차는 연비가 좋아야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외식업도 연비가 높아야 오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비는 연구개발과 비용 절감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 나온 로고 다들 알고 계시죠? 포스트잇이나 스카치 테이프 같은 각종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정말 요긴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3M의 임계틀린 회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R&D가 바로 120년 생존의 비결이자 미래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오히려 연구개발, R&D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꾸준히 혁신적인 제품들을 생산해내면서 장수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외식업에서의 연구개발 중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벤치마킹입니다. 나와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 맛은 너무 좋은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 맛은 그냥 그런데 손님이 끊이지 않는 식당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연구 대상입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찍었던 몇 장의 사진들입니다. 저는 호두파이를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6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서울에 있는 파이집들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택배로도 시켜보고 직접 가서도 먹어보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메뉴를 판매하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외식업의 연구개발 2번째로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식업 현장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게는 유튜브 영상과 네이버 카페부터 시작해서 배민 아카데미의 강의와 각종 외식업 협회와 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대표인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나 점장 실무 교육처럼 전문가 과정의 경우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투자와 교육 때문에 직원들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 생존 전략은 비용 절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개발과 비용 절감 2개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금은 한정적이고 언제나 부족하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를 하려면 비용 절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의 고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친해지고 건물주와 가까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들은 작게는 10평대부터 크게는 40평대까지 있는데 월세가 400만 원 이상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임대료에서 고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모든 매물을 검색하는 것도 발품이고 직접
동네 부동산 몇십 군데를 찾아다니고 인사드리고 친분을 쌓는 것도 발품입니다. 로마옥의 경우 기존에는 사무실로 있던 자리였는데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식당으로는 임대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부동산 중개인분께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건물주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호두파이도 들고 가고 여기에 어떤 매장을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니 월세까지 인하를 받았고요. 이처럼 외식업은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입니다. 음료수라도 하나씩 들고 매일 찾아가다 보면 그분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주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좋은 매물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이미지는 저희를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려고 만든 로고입니다. 피스 바이 피스라는 로고고요. 피스 바이 피스는 스텝 바이 스텝처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뜻도 있고요.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많이 힘들었고 아직도 힘든 이 시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사장님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부족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